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이란의 일시적인 호르무즈 봉쇄 해제와 재봉쇄 발표, 미국의 봉쇄 유지 조치까지 겹치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유조선을 향한 발포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해제 발표에도 좀처럼 해협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던 선박들이 잠시 뒤 하나둘씩 해협 돌파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해협 개방 뒤 상선들은 대부분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고 20여 척은 입구에서 배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란이 지정한 라라크섬 인근 항로를 통해 돌파에 성공하는 선박들이 차츰 생기며 통항 시도도 활기를 띠나 했지만 이란의 재봉쇄 발표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폐쇄됐으니 어떤 선박도 통과할 수 없다는 무전을 뿌렸고 영국의 해사 무역기구가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 2대가 유조선을 향해 경고도 없이 발포했다고 전하자 해운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당 선박과 선원들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향한 발포가 이뤄진 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여기에 미국 역시 여전히 봉쇄를 유지하고 있다며 회항시킨 선박이 20척을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운업계는 보험 적용이나 해운사의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하면 임시 봉쇄 해제 조치만으로는 무사 통행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전 이래 최다 통행 시도가 이어지며 재개방에 기대감을 키웠던 호르무즈 해협은 결국 들려온 총성과 함께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종전 협상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란이 실질적인 무력 행사까지 나섰다는 점이 협상 가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종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상황실 회의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임박한 휴전 시한을 앞두고 협상과 전투 재개 가능성 등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워싱턴 DC 인근의 자신의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미군이 며칠 내로 호르무즈 해협 이외 해상에서 이란과 연계된 선박을 납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선박 역봉쇄 지속에 맞서 해협 통제를 재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미군이 중동을 넘어 단속 확대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이란 정권의 해협을 재개방하고 종전협상의 핵심 쟁점인 핵 프로그램 포기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가 미국과 2차 협상과 관련해 파키스탄을 통해 제시된 미국 측 새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가 사무총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1차 협상의 결렬은 미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과도한 요구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요구를 철회하고 전장의 현실에 맞는 요구를 제시할 경우 협상은 재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재자로 테헤란을 방문한 파키스탄 군사령관이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는데 이란은 이를 검토 중이며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의 키맨으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 등 파키스탄 대표단은 1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인 현지 시간 15일 이란을 방문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군부 등과 회담했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은 당시 미국의 새로운 메시지와 2차 협상을 위한 계획을 이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akistan has been trying very hard and we are very hopeful that the rest of the process, as I said, that there's only a couple of areas which need to be, agreed upon by both parties. So we are still haven't given up the hope and working hard to stitch it because it would be the benefit for the world at large.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는 적이 이란으로 오는 선박 통행을 방해하거나 해상 봉쇄 같은 방식을 강행하는 한 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고 개방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통제 허가권은 이란군에 있으니
이란이 공포한 규정에 따라 통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선포한 모든 경로 내에서 보안과 안전, 환경보호 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2차 종전 협상이 내일 개최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지막 쟁점인 핵물질 반출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휴전 연장은 없다며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를 경고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나는 휴전 시한 연장은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휴전이 안 되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폭탄 투하도 하게 될 것이라며 전쟁 재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막바지에 이른 협상에서 이란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But maybe I won't extend it. So you have a blockade, and unfortunately we'll have to start dropping bombs again. 마지막 쟁점인 핵물질 반출 문제를 놓고는 이란과 공동으로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포기 불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협상은 잘 되고 있다며 조금 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Sir, what was the good news that you had 20 minutes ago? Having to do with Iran. Can you tell us anything about? No, but you'll hear about it. But I just think it's something that should happen. It's something that only makes sense to happen. 이번 협상의 키맨으로 꼽히는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은 중재를 위한 나흘간의 이란 방문을 마쳤고 해외 순방에 나섰던 샤리프 총리도 주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인물이 환상적이라고 다시 한번 치켜세우며 이번 협상의 해결사라는 점을 공인했습니다. 지난 1차 회담 때 미국, 이란 대표와 함께 3자 회담을 벌였던 파키스탄 총리와 총사령관이 이슬라마바드로 복귀하면서 이제 2차 회담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중입니다. 한편 이란은 20일로 거론되는 2차 협상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가져갈 거라고 주장하는 농축 우라늄에 대해선 절대 넘기지 않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20일 2차 협상설에 대해 이란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외교부 차관은 18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안탈리아 외교 포럼에서 미국과의 회동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e were so close, bu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over important issues, which United States actually decided not to abandon its maximalist position. So that was the reason that we decided to first finalize this framework and then move on to a in-person meeting. 이란 강경파와 군부를 대변하는 타스님 뉴스도 트럼프의 대이란 해상 봉쇄와 미국의 과도한 요구 탓에 이란은 다음 협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같은 입장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핵심 현안인 핵 문제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가져갈 거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선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no enriched material is going to be shipped to United States. This is non-starter, and I can assure you that while we are ready to address any concerns that we do have, we are not going to accept things that they are non-starter. 그러면서 이번 전쟁은 이란의 선택이 아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불필요하고 도발적인 행위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협상 중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암살했다며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현지 시각 18일 이란군의 날을 맞아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모즈타바는 국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의 드론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번개처럼 타격을 가하듯 용맹한 해군 역시 적들에게 새로운 쓰라린 패배를 안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즈타바가 특별히 해군을 지목한 건 미군의 해상 봉쇄를 이유로 호르무즈를 다시 봉쇄한 군부의 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즈타바는 또 과거 팔레비 왕조 시대를 부패한 압제 체제라 부르며 이슬람 혁명의 승리가 이란군의 분기점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투입된 함정에서 병사들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배식 사진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군인의 식사라고 보기엔 너무 부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보급에 문제가 있다며 전쟁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미 해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잘게 찢은 고기와 접힌 토르티아 한 장이 식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 언론 USA 투데이는 중동에 배치된 미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오에 승선한 군인이 찍은 사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역시 중동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식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얇게 썬 회색빛 가공육에 마른 고기 패티 한 장, 삶은 당근 한 줌이 병사들 한 끼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굶주림을 우려한 파견장병 가족들은 너도 나도 중동 현지에 식료품과 생필품이 담긴 속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달 초부터 중동 지역 군사 우편 배달이 무기한 중단돼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식사 논란이나 전장 우편 배달 중단은 미국 전쟁 상황의 이례적인 사례. 전문가들은 보통 미국이 전쟁 시 3개 항공모함 전단을 움직이는데 이번에 2전단으로 시작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는 대변기 고장에 세탁실 화재까지 겹쳐 전장을 이탈했다가 한 달여 만에 겨우 복귀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됐고 전쟁 수행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급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군의 그런 전쟁 수행 능력에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 해군은 보수 언론을 통해 중동에 배치된 군함에서 식량 부족으로 저질 급식이 이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승조원들에게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를 제공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국제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우리 군은 중동 종전 이후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들이 현지에 묶인 상황에서 미국, 이란과의 관계, 또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신중히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종전 이후 우리 군을 다국적군 형태로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단계별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안 장관이 이런 구상을 밝힌 건 처음인데 미국, 이란의 협상과 별도로 해협 정상화를 모색하는 영국, 프랑스와 발을 맞춘 모습입니다. 우리 선박 26척이 갇힌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작전과 거리를 두고 항행의 자유라는 보편적 규범을 앞세운 국제 공조에 힘을 보탠 겁니다.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동맹인 미국과의 소통엔 문제가 없단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대미 또 대이란 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식, 절차 또 대메시지도 신중히 조율하면서 군이 종전 이후 다국적군 참여를 검토하는 건 현지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는 현실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2020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가 우리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투입됐던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뢰를 좀 부설한 상태고 정확한 정보가 좀 부재한 상황이에요.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군력을 전개시켜서 작전을 하는 건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고요. 다국적군 참여를 결정해도 실제 파병까지는 최소 석 달가량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전까지 정부는 해협에 묶인 우리 선박을 빼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중동 사태가 연일 계속되면서 건설 인력 시장에도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재료 수급 불안에 앞으로 공사 현장이 멈춰설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나왔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4시 반, 인력사무소가 밀집한 남구로역 인근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른 시간부터 나와 기다려보지만 일터로 향하는 승합차를 탈 수 있는 인원은 예전에 비해 확연히 줄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좀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어요. 일 나왔다 가도 도로 돌아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날마다 자주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4월이면 건설 시장은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시기지만 중동 사태 여파로 일감이 예전만 못합니다. 새벽 6시가 가까운 시각입니다. 노동자들은 새벽 4시 반부터 남구로역 근처 거리를 꽉 채우며 일을 기다렸지만 대부분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레미콘, 아스콘 등 핵심 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공사 현장도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급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드웨어를 못해서 현장에 쓸 수도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시급한 게 아스콘인데 아스콘 생산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일이 끝나는 시점이 점점 늘어지니까 관리비만 늘어나다 보니 실제 일하는 인원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이미 한 달 반, 일용직 노동자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정에 이제는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저번 달 한 번도 못 나갔다고. 내일을 기약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하루빨리 중동 사태가 종식되기만을 바라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이고 올해 들어서는 7번째로 합참은 현재 발사체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6일 동안 인도 베트남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늘 오후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지 시각 20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21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총리,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차례로 만납니다. 청와대는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를 연달아 방문하는 이번 순방을 통해 여러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지사 후보 발표를 마지막으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는 재보궐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내부 경쟁이 치열해 출마 희망자 사이 교통정리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46일 앞두고 16개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마지막 퍼즐이었던 제주지사 후보 자리는 삼선의 위성군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기호 1번 위성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공천에서 민주당은 현역 광역단체장 5명 전원을 갈아치웠습니다. 중도 색채의 현역 단체장 상당수는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경선에서 밀려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가 절반씩 반영되는 경선 구조에서 강성 지지층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서 혁혁한 공헌을 하시고 지도부는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울산을 찾은 정청래 대표는 전날 1호 영입인재로 데려온 전태진 변호사를 치켜 세우며 울산 남갑 출마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이곳 울산에도 조심스럽게 파란 바람이 일렁이고 있다. 지금까지 재보궐선거 예정 지역은 13곳인데 지도부는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권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앞다퉈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사전 교통정리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김남국 전 의원과 전해철 전 의원 등이 당내 대결 구도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천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경기 지역 출마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출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민주당이 과거에 공천했던 예가 없습니다. 평택을 출사표를 던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의 선거 연대 여부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도부는 부산 남갑 출마가 거론되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설득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머지않아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결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어느새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장동혁 대표의 방미를 둘러싼 잡음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꿰찼습니다. 당내 경선 결과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면임 5선 도전에 나서는 오 시장은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부동산 대란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민주당의 폭주를 그대로 둘 수 있겠느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일찌감치 본선에 오른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의 기싸움도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가 한강버스 등을 겨냥해 오 시장은 시민이 원치 않는 걸 강행한다고 비판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시장이 비전을 제시하는 게 당연하다. 정 후보는 의지도 실천 방안도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 측도 실험실로 전락한 서울의 시간을 멈춰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유세장에 부를지 빨간색 점퍼를 입을지도 관심인데 즉답을 피한 오 시장은 보수 재건의 선봉에 서겠다며 이제 후보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후보자들 중심으로 모든 메시지가 유권자분들께 전달이 되겠죠. 장동혁 지도부의 역할이 아마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내에선 열흘 넘게 자리를 비운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방미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만나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의 요청으로 방미 체류 기간을 연장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시장 선거마저 무소속 출마 우려가 가시지 않는 등 지방선거 40여일을 앞두고도 여전히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관련 출석 요구를 받은 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검찰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수장까지 침묵을 깨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평검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근길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임명 이후 처음입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검사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사건 담당 평검사 등의 증인 채택을 철회해달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되었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특위 활동이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의 이번 입장 발표, 검찰 내부 여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극단 선택 시도가 알려진 뒤 검찰 내부망에는 조직의 대표라면 검사들에 대한 괴롭힘 중단을 요구하라는 글이 올라왔고 지휘부의 무책임한 침묵이 만들어낸 참사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대법원이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핵심 피고인이 여당 측 증인으로 대거 출석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강압을 주장했고 민주당이 이를 근거로 표적 수사, 조작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설전이 뒤따랐습니다. 그런 인간 모욕적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호 증인! 제가 어떻게 사냥개입니까? 검사도 그만두고 변호사 된 자가 위원들에게 저렇게 소리치는 거 보셨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 윤석열 닮았어, 윤석열!
그러면서 검사 개인이 아닌 지휘부 차원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관련해 청문회에 출석한 전직 검찰수장은 열심히 일한 검사를 죄인으로 몰지 말라며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공소 취소를 하라고 1심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공소 취소를 차라리 하시고 정치적인 법적 책임을 지시는 것이 이런 국력의 소모라든지 너무 힘든 점을 서로 간에 없애는 거 아닌가. 국정조사특위는 이달 말 2차례 더 청문회를 열고 다음 달 8일 종료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혐의로 공수처 관계자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로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공수처 관계자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공수처 관계자가 수사 비밀인 출국 금지 사실을 언론에 알려줬다며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강원도 정선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0.1도까지 오른 데 이어 오늘은 서울 낮 기온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29도까지 오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밖에 파주와 횡성 낮 기온이 29도, 대전 27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제주도와 남해안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25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주춤했던 낮더위가 다시 찾아오면서 어제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원 정선군은 한낮 기온이 30.1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고 경기 양주 은현면 29.7도, 강원 홍천이 29.4도, 강원 횡성 29도 등 영서와 경기 동부 지역이 평년보다 10도 가까이 웃돌며 더웠습니다. 경기 양주에서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3살 아이의 친부는 아이가 부딪혀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뿐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친부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해 실제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실려간 3살 아이는 이번 닷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구조 소견 결과 하인은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아이의 턱과 귀 뒤에는 시기가 다른 멍자국이 있었고 광범위한 뇌출혈도 관찰됐습니다. 사건 당일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게 된 정확한 경위는 의문으로 남아있어 경찰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부는 흥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고 소방대원에게 설명했습니다.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 YTN과 통화한 법의학자는 단순 낙상으로 47개월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침대는 40에서 50cm 높이인데다 80cm 위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더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83cm인가 85cm인가 정도 높이에서 이제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자유낙하하는 거죠.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머리 손상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법의학자도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졌거나 둔탁한 물체에 부딪혔더라도 죽음과 직결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경우여야 친부 해명이 조금이라도 납득 가능하고 의도적으로 아이를 던져 가속이 붙지 않는 이상 집안에서 이런 극단적 사고가 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숨진 아이 엄마가 왜 3개 때렸느냐고 질책한 메신저 대화 내역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전문가 의견까지 취합해 혐의를 부인하는 친부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고등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인근 바닥에 10대 A군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실족하며 옥상에서 떨어진 걸로 보고
사고 당시 옥상에 함께 있던 중학생 등 4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내부 밀폐구역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가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울산의 중대재해 사망자 3명 중 2명이 하청 소속일 만큼 위험의 외조화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발생한 HD 현대중공업 잠수함 화재 사고. 화재 당시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여성 A씨가 고립됐고 화재 발생 33시간 만에 끝내 숨진 채 수습됐습니다. 재해자가 발견된 곳은 잠수함 내부에서도 고위험 밀폐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은 좁고 폐쇄적인 잠수함 내부의 위험성을 간과한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 사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관리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35명. 전년보다 13명 늘면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울산화력과 SK에너지 사고는 숨진 사람 모두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34건의 중대재해 가운데 하청,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사망이 3건 중 2건꼴로 집계됐습니다. 노조는 사고 당시 재해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지난 2월 태광산업 울산 공장에도 발생했습니다. 홀로 작업하던 30대 노동자가 배관 설비 점검 중 누출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숨졌습니다. 하청업체에 집중되는 재해에 정부는 원청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고 있는 상황.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그룹 BTS가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장장 1년에 걸친 해외 투어에 돌입했습니다. K-팝 역사와 함께 걸어온 그룹답게 이번 컴백 여정에서도 업계에 여러 기록과 변화를 남겼습니다. 송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아미들의 파도로 일렁이는 공연장. 오랜 기다림 만큼 뜨거워진 열기 속에서 BTS는 6년 반 만에 새 완전체 투어에 막을 올렸습니다. 아리랑 신보에 담긴 신곡들에 이어 전 세계를 울린 히트곡 무대까지 선보인 BTS. 큰절과 함께 다시 만난 팬들 곁에서 오래도록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다양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그런 멋진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고향에서 대장정의 첫 장을 펼친 BTS는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 세계를 누빕니다. 확정된 것만 34개 도시에서 85차례 공연. K-팝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월드 투어입니다. 돌이켜보면 군백기 이후 이렇게 한데 뭉쳐 직전 전성기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룹은 K-팝 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BTS는 팀뿐 아니라 솔로 활동을 통해 멤버마다 독립 IP 수준까지 확장했기에 가능했던 걸로 분석됩니다. 입대 시기가 조금씩 달랐던 멤버들이 각자의 색깔로 그룹 차원의 군백기를 채운 건데 이는 재결합 과정에서는 고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지금 공통점이 저희는 이제 저희를 사랑한다는 것과 한국인이라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에 BTS는 코로나19 시기 세계에 전한 청춘과 자기애 같은 통일된 메시지 대신 무겁고 복잡해진 자신들의 정체성 그 자체와 계속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내가 해왔던 게 뭐고 그냥 나의 정체성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고 근데 그게 곧 사실 BTS가 보여주고 싶었던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달라진 음악이 낯설다는 반응도 잠시 BTS는 세계 팝 차트를 석권하며 성과로 답했습니다. 특히 팀 통산 7번째 빌보드 핫백 1위는 차트 집계 대상에서 유튜브 데이터가 빠지는 등 K-팝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기록이라 의미가 더 남달랐습니다.
BTS 2.0이 팀뿐 아니라 K-팝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방시혁 의장 주도로 축소된 역동적 군무와 광화문 공연 등을 통해 부각된 애국 코드는 팬들 사이에서조차 반응이 엇갈린 게 사실입니다. 외신에서도 BTS가 더 큰 무대를 목표로 하면서 K-팝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질문하면서 화려한 이막이 과제도 남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송재입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 메달을 헌납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을 방문 중인 마차도는 현지 시각 1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위해 자국 시민들의 목숨을 걸고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지켜낸 세계적인 리더이자 국가 원수는 단 한 명이며 그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마차도는 지난 1월 15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노벨상 메달을 건넸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자국산 가향 전자담배 출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식품의약국 FDA가 제동을 걸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월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이 성인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멘톨이나 블루베리 등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제품 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 전자담배 업체 글라스가 자사 기기와 향료에 대한 FDA의 승인을 수년간 추진해왔으며 승인 직전 단계에 도달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이 청소년 흡연을 자극하고 니코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도 계절의 시기가 2달가량 앞서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7도로 선선하고요. 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남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10.9도, 안동이 12.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모두 2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고온 현상은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